그러면 지금은 돈을 모아서 흐름을 봐야 할 시기일까요?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 돈을 모아놨다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바닥에서 사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사놓잖아요. 아주 애매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떨어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거든요. 떨어지는 겪고 나면 이때 내가 가진 물건이 그 당시에 흐름을 타는 물건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지금 대형을 사더라도 사실은 지금 산 대형 신축이어도 만약에 한 뭐 5, 6년 지나서 이때 새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미 5년 차이가 나는 거죠. 얘가 더 대세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바닥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청약 뭐 당첨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살 수 있어요. 이때 되면 여러분들이 청약 안 하고 저는 청약 통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요? 바닥권에서 사면 골라서 청약 통장을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도중에 사면 언제든지 청약 통장 안 쓰고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건데 청약이 끝났다. 그럼 초픽 조금 주고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전매 제한 풀려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네, 정책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안정이 목표지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정부 하나도 없고요. 폭등하는 좋아하는 정부 하나도 없어요. 안정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살리기 위해서 그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했던 거 다 풀어야죠. 조정 풀고 네. 하나씩 이제. 네, 다 풀면 그러면 그때 이제 양도세 중과 그때 풀어지고. 근데 그때 되면 양도세 중과 풀어진 게 의미가 없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양도세 내가 붙어있던 금액들이 싹 어느 정도 상실되어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심하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면제도 생겨요. 면제. 양도세 면제되는 거 제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도 안 사요. 양도세 면제를 줄일 때도 안 사요. 취득세 면제까지 줬는데도 안 삽니다. 대출 막 무제한 주고 확장비 무료. 그다음에 뭐 중도금 대출 이자 무료. 다 대주네. 네.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안 사요. 그럼 그때의 심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 땡큐인데 그죠?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취득세도 안 내, 양도세도 안 내. 네. 근데 안 사요, 진짜로. 정말 저희가 분양하는 거 정말 어렵게 팔았어요. 현수막 막 정말 날새가면서 막 붙이고, 막 띄고, 누가 와서 띄고, 저희는 또 붙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전화 와서 상담하고 가면은 그냥 가요. 상담만 받고 그냥. 네, 상담만 받고 그냥 갑니다. 관심은 있는데 안 사요.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비싸다. 부동산 공부는 하락장에 더 많이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하락장 때는 그러면 그냥 놀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거 없으니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만약에 이제 정말 제 말 들어가지고 자금 딱 모으는 시기다. 그럼 두 가지 병행하시면 됩니다. 자금 열심히 모으는 거 하나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사이클을 잘 익혀가지고 이 바닥권에서 아무도 안 살 때 여러분이 이때 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여러분은 바보 병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미친놈 소리를 해요. 야, 저 미친 거 아니냐 너는?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사는 거야? 주변에서 가족들 정말 그 밀접한 가족들이 정말 큰 압박이 와요. 제가 분양할 때 어떤 남자분이 혼자 와서 살려고 이제 했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가계약이라고 하죠. 가계약하고 갔는데 이틀 뒤에 와가지고 와이프가 이혼하겠다. 너 이거 사면 나랑 이혼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사겠다. 근데 그걸 제가 설득을 시켜서 사게 만들어. 이혼하세요. 몰래 사라 그랬어. 몰래. 몰래. 예. 근데 지금은 고마워하겠네요. 속으로는 고마워하시겠죠. 저한테 따로 인사는 안 했지만. 좀 먼 훗날 얘기 같다고. 그렇죠. 이게 아련해요. 지금 뭐 잘 안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주식하고 좀 다른 게 부동산은 굉장히 길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올해 하반기 전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사람은 누구냐. 지금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관심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무시해도 돼요.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럼 하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팔 때가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언제 팔 거냐? 그러면 하반기에 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사람이 하반기에 팔 게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그 정도 최소한 2년은 지나야 양도세 면제 기간이라도 지나야 내가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년 뒤는 바라보고 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 전망 그리고 막 사라. 하반기 올라가니까 지금 사라. 이게 참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반기를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누구냐? 지금 내가 이제 팔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팔까? 하반기에 팔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관심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돼요. 근데 나머지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반기 전망 아무 의미 없습니다. 7%가 오르든 9%가 오르든 네, 뭐. 네.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매도자뿐만이 아니라 매수자들도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나면 더 비싸게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투기 시장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저항선 같은 게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생각하면 옛날에 이제 뭐 3억 했던 게 한 5억 정도 되면 야,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시장에서 5억을 확 넘어서 6억, 그 다음에 막 또 7억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때 고민했던 사람들이 후회하죠. 아, 바보같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는 고민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시장에서. 그 매수자들이 이제 추격 매수라고 그러죠. 추격 매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체기가 오면 이게 이제 그 분위기가 단절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체기가 오면 추격 매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계속 이루어져야 폭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상승하게 되는데 이 정체기가 오면은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멈춰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거래가 없어지는 현상. 뒤에 안 따라오는 거죠. 네, 안 따라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자들이 이제 높은 가격에 계속 사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를 사는 거를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추격 매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 연속선상에 있는 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 단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왜 괜히 정부가 사이드카를 거느냐, 이게 괜히 거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단절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정해라 이거죠. 진정. 정신 차려. 정신 차리면 조금 객관적으로 이성을 차리면은 조금 다른 시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곳에 막 매몰되어 있으면 앞으로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신 차려라 하고 사이드카를 딱 거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자동 사이드카가 걸리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분위기 단절이 딱 생기면서 이게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하셨는데 IMF도 우리가 겪어보고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지금 이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와 단톡방과 이런 정보가 있는데 쉽게 조정이 안 올 것이다. 심리가 과연 그렇게 쉽게 꺾일 것이냐. 만약에 조금의 빈틈, 네. 조금의 조정이라도 오면 네.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죠.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사도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사도 바뀌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 심리와 대중 심리는 다른 거예요. 대중 심리는 약간은 자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시장의 조정 능력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많은 게 작용이 되거든요. 제가 주요 요인으로 이제 심리가 주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심리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이 있고 작게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주는 요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크게 주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분양입니다. 분양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분양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또 정책이죠. 그리고 정책이 지금 여러분들은 정책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책의 누적 효과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정책이 매수세를 누르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면서 정책을 23번, 6번인가 지금 해놨잖아요. 이게 누적되어 있어요. 누적돼서 매수세를 사실은 이 정책을 만약에 안 쓰잖아요. 그럼 이 투기 수요가 줄지 않거든요. 계속 더 늘어납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이 이 투기 수요 늘어나는 거를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의 차이점이 여기서 첫 번째 생기는 거예요. 정책이 강하게 막아주니까 투기 수요가 형성되는 거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정부가 가만히 냅두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 폭등이 지금은 뭐 3배 올랐다 이러잖아요. 10배 올라가는 게 1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투기 수요는 이게 자정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한대로 확대 재생산되는 게 투기 수요예요. 어쨌든 튤립처럼 올라가더라도 네. 어쨌든 자기가 시장에서 알아서 네.
그죠? 알아서 떨어지는데 알아서가 어디쯤인지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죠. 예. 그러니까 10배, 20배 올라서 떨어질지 10,000배 올라서 떨어질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낫지 않냐 이거죠. 차라리 그게 어떻게 그게 낫습니까? 임대차 3법에 이 지금 난리 임대차 분쟁이 아니 지금 10배 늘어나는 것처럼 네. 그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 적폐 채널이니까 적폐 채널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라도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고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투자자지만 솔직히 10,000배 올라가면 좋죠. 네. 솔직히. 근데 저는 예측 가능한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제가 그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알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비트코인 보세요. 여러분이 고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억 간다 막 해가지고 8,000대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죽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알면은 하기가 쉬운데 다른 것들은 기준을 알기가 어렵고 근데 부동산은 제가 연구를 막 했더니 기준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예측 가능한 게 훨씬 좋습니다.